자, 오늘 9월 4일 월요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도 좀 보느라 조금 늦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인이 코스피하고 선물을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 요즘 외인들이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코스피에서 만약에 현물을 매수를 하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만약에 매도를 하면 선물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그냥 차익거래 정도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4,128억, 선물에서도 한 2,200억 정도 들어오면서 6,3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찍혔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 점이 특이할 점이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지수대가 나쁘지 않은 지수대입니다. 2,500대에서 어쨌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좀 일단 2,65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박스피를 만들어주는지,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개인적으로는 돌파 여부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횡보를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돌파 여부가 가능하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향 이탈해도 시원치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내내 우리나라 장세는 수급 장세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뭐 미국에서 최근에 실업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일단 9월은 일단 무조건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음 11월 FOMC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여력이 시간이 있고, 그동안의 지표를 보면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우리가 또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시간이 그만큼 지나왔기 때문에 수급에서 좀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축소해 나갔지만, 실제 워낙에 2008년부터 늘어나 있는 금리들이 늘어나 있는 유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지수 상태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역할들을 봤잖아요. 여기 보면 이쪽에서 지수가 그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는 왜 올라갈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고 봤을 때 현재가 10,000원입니다. 주가가. 근데 10년 후에도 10,000원이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00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고물가 상태가 이어진다, 혹은 물가가 어느 정도만, 지금 고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처럼 4%대 3%대가 아니라 2%대 중반 혹은 3%대만 됐어도, 예전에 저물가 2%도 안 될 때 1%대 0. 몇 %대 할 때보다는 확실히 고물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없다면 어쨌든 간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끌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2차전지 쪽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에코프로 혼자 나홀로 박살이 났습니다. 5.7% 하락을 했는데 6%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에코프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래도 먼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이벤트 소멸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윗꼬리는 없는 걸로 치고요. 이 없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위에 그리고 아래 한 100만원 선까지는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는 동안 다른 2차전지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모습은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사가 금요일에 강한 하락을 뒤로 하고 강세를 보였으면서 LNF 같은 종목들도 조금씩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2차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면서 가는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431종목 상승, 436종목 하락,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상 지수가 0.8% 상승을 했는데 비등비등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장세였다는 얘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였지만 622종목 상승에 906종목 하락 종목이 300종목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비해서 계좌가 섭섭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유럽 시장을 보고 있는데, 유럽 시장이 현재 시간 제가 아까 시황 쓸 때만 해도 유로스톡스 0.77% 상승이었는데 0.79% 유럽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유가가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최고가까지 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실제로 전쟁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좀 뉴스가 안 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면 주가 지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긍정적이고, 미국 시장은 쉬지만 유럽 시장 힘 받아서 내일도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